안녕하세요. 아이샤 정거장의 아이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국에서 손님을 대접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좀 괜찮은 분위기에서 여럿이 회식을 하고 싶을 때, 모임을 하고 싶을 때 가는 그런 식당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워낙 처음 본 사람끼리도 잘 어울리는 문화가 보편화돼 있어서 이날은 타지에서 온 저희 친구들과 그리고 무석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리고 몇 명 저희 직원들까지 이렇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구성원이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뭐 꿈도 못 꿀 일이죠. 중국에서는 되게 자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날도 타지에서 친구가 왔다? 같이 저녁 먹자. 우리 여기 도시에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우리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갈 건데 직원들 중에 몇 명 같이 갈래? 알아두면 좋아. 이런 식으로 모임이 형성이 된 거죠. 이날 저희가 잡은 룸은 3층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음식점이라면 저희가 엘리베이터 내릴 때부터 이렇게 직원이라든지 매니저가 나와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그게 없었네요. 중국에는 아직도 제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할 때는 무조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린 후에야 식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음식 내오는 것도요. 만약에 서로 다른 데서 출발하는 세네 팀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다. 근데 한 팀이 차가 막혀. 일이 생겼어. 그래서 1시간, 심지어 2시간을 늦는다. 그럼 기다립니다. 이때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긴 했는데 아직 한 명이 남아가지고요. 기다릴 겸 보여드릴 겸 이렇게 방안 사진을 찍어봤어요. 보통 이런 룸의 기본 구조는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고요. 룸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주방에서 올라온 음식을 순서에 맞게 내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음료를 준비하는 그런 서브 주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다리는 문화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이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마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응접실이 딸려 있는 방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예약한 방은 인원이 조금 적은 관계로 그게 없었네요.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고 나면 량차이라고 하는 전체 음식이 깔립니다. 차가운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맛있습니다. 해파리인데요. 웬만한 한국 선생님들은 다 좋아해요. 물렁물렁하게 생겼는데 오도독뼈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량차이가 한번 깔리면은 보통 건배를 하죠. 그러면 하나씩 뜨거운 메인 요리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북경오리는 한 마리를 통째로 주문하면 이렇게 주방장님이 룸으로 들어오셔서 썰어주는 서비스 하는 곳이 많아요. 손님 접대할 때는 나름 괜찮죠? 오리에서 제일 맛있는 곳은 껍데기예요. 껍질이랑 살이 붙은 곳은 쌈을 싸먹고 껍질은 따로 설탕만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해체가 끝나고 남은 뼈는 직원이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데요. 뼈튀김 요리를 만들어 오거나 오리 뼈탕을 만들어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 밥 먹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이 테이블인 것 같은데요. 각각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사고하는 습관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원탁에서 밥을 먹으면 모두가 모두에게 같은 거리로 개방된 형태여서요. 약간 335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 우리 회식할 때는 처음에는 다 같이 건배사 해도 나중에는 결국 자기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앉은 사람들끼리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더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수없게 자리 이상한 데 걸리면 재미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지도 못하죠. 근데 중국은 원탁이라서 그게 안 돼요. 무조건 다 같이 놀아요. 그러면 되게 진솔한 얘기는 하기 힘들겠죠. 동그랗게 쭈루룩 앉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나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평등적인 분위기랄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랑도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어찌됐건 밥 먹는 내내 내가 하는 얘기를 네가 들었고 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저 사람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하면은 따로 자리를 마련하거나 오히려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한 맛있는 해산물입니다. 쫄깃쫄깃해요. 이런 식의 영상은 저도 처음 찍는 거라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음식을 보여주고 있네요. 원탁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수동으로 돌리는 데가 더 많아요.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돌려야 되는데 내가 돌리는 순간 반대편에 앉은 사람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럼 약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방금 지나간 건 개구리 간식, 개구리예요. 그리고 이건 생선인데 엄청 크죠? 중국 생선은 정말 큽니다. 얘는 해산물을 집어넣은 죽.
이날 제가 갔던 저 음식점은 광동 베이스로 한 음식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맛도 좋고 아까 보셨듯이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아서 손님들 오시면 대접할 때 많이 갑니다. 이번 주에만 3번 갔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거진 다 좋아하는 북경오리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오이랑 양파 넣어서 쌈 싸 먹어도 맛있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게 남은 오리뼈로 만든 튀긴 요리예요. 춘권을 먹어볼까요? 好的进口食品这一块，那么就可以在整个国内 ASMR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잠깐 소리를 켰습니다. 얘는 약간 강소성에 있는 춘권보다는 얄쌍하고 길다라네요. 돼지 간볶음 요리. 그냥 우리 순대에 나오는 돼지간 있잖아요. 간장의 볶은 요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국에는 또 납득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는데요. 와인을 원샷하면서 마십니다. 뒤에 일명 따차이라고 하는 메인 음식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이때 취해가지고 다 못 찍었어요. 오늘은 맛보기식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녹음을 하다 보니 제가 좀 재미가 있네요. 다음에도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클립 영상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못해서 술 취한 우리 남편 그날 모습 올립니다. 여러분 다음 정보장에서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